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가려우신가요?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몸의 신호라는 것이죠. 저는 30년간 피부 가려움과 관련된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특히나 특정 부위가 계속해서 가렵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려움이 간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신장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폐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것 같다고요. 보습제 바르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몇 달을 그렇게 방치하다가 나중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간경화가 진행되고 있었거나 신부전이 시작되고 있었거나 때로는 폐암 초기 단계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렵거나 등 상부가 계속 가렵거나 정강이와 발목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의 몸속 장기들이 지금 이 순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부위들이 가려운 것일까요?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려움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가려움이 위험한 신호이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요한 정보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65세 박영숙님이라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밤마다 다리가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약국에서 보습제도 사서 발라보시고 가려울 때마다 차가운 수건으로 눌러도 보셨답니다. 하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죠. 박영숙 어머님은 밤마다 다리를 긁어대느라 잠을 설쳤고 낮에는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몇 달을 그냥 참아내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부종이 심해졌고 그제야 걱정이 되어서 검진을 받으러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박영숙 어머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신부전 말기였거든요.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알았다면 진작 검사를 받았을 텐데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시면서 그냥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박영숙 어머님처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52세 김철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밤 10시만 넘으면 가려움이 극심해져서 벽에다 손을 비벼대고 발바닥을 바닥에 문질러대곤 하셨대요. 하지만 김철수님도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피부에 노란 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경화 초기였던 거예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담즙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여서 손발 말초 신경을 자극했던 겁니다. 김철수님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발이 가려운 게 간 때문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피부병인 줄만 알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검사를 받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다른 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치명적인 질환과 연결된 가려움의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담즙산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손과 발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극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대가 바로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간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까 담즙산이 더 많이 쌓이고 그래서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미국 간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원발성 담즙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70%가 심한 손발 가려움을 첫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70%라는 숫자가 얼마나 높은 비율인지 아시겠죠? 즉 손발이 동시에 가렵다는 것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났던 48세 김성호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워서 보습제를 열심히 발랐답니다. 그런데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가려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피부가 건조한 거겠지 하면서 몇 달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피부에 노란 기가 돌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거죠. 김성호님은 그때 정말 후회하셨답니다. 처음 손발이 가려웠을 때 바로 검사를 받았더라면 훨씬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발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보습제만 바르면서 버티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혹시 피부가 유난히 붉은 반점처럼 보이진 않나요? 손바닥이 전체적으로 붉게 충혈된 것처럼 보이진 않나요? 이것도 간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손발이 붉어 보일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밤마다 손발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혈액 검사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는 간단합니다. 피를 조금 뽑아서 검사하면 되거든요. 이 간단한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 상부가 가려운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 상부라고 하면 어깨뼈 사이쯤 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이 부위가 계속 가렵다면 이건 역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 상부의 흉추 3번부터 7번까지의 신경은 폐와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 상부가 가렵다는 것은 폐나 심장에서 뭔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과거에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폐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을 통해 등 상부로 이상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등 상부 가려움으로 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20% 이상이 폐나 심장의 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5명 중 1명 이상이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높은 비율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상담했던 45세 이은주님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이분은 등이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간질간질하고 가렵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생각하셨답니다. 등을 벽에 대고 비비기도 하고 손이 닿지 않으니까 글개를 사서 긁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특히 밤에 누우면 더 가려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했지만 만약 몇 달만 더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은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가려운 게 폐 때문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피부가 예민해진 줄만 알았는데 정말 다행히 일찍 검사를 받았네요. 등 상부 가려움의 또 다른 특징은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난 후에 특히 가렵다거나
누웠을 때 가려움이 심해진다거나 숨을 깊게 들이쉬었을 때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폐나 심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의 패턴을 잘 관찰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흡연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중에 등 상부 가려움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흉부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받으셔야 합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움이 바로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죠.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등이 자주 가려운데 그 이유를 몰라서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등이 간지러운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등 상부 가려움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은 특히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 즉 요독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독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하체, 특히 정강이와 발목 부위에 쌓이면서 극심한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왜 하필 정강이와 발목일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과 체액이 아래쪽으로 몰리게 되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이 노폐물들이 다리 쪽에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강이와 발목이 특히 가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투석을 받고 있는 분들 상당수가 투석을 시작하기 수년 전부터 이미 다리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리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35세 최민정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직 나이도 젊으셨는데 정강이와 발목이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긁어대느라 피부가 상처투성이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직장 생활도 바쁘고 육아도 해야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거죠. 그런데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인의 5분의 1 수준이었던 겁니다. 결국 최민정님은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민정님은 그때 정말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다리가 가렵기 시작했을 때 검사를 받았더라면 소변 검사라도 했더라면 훨씬 일찍 발견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변 검사로는 단백뇨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혈액 검사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서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소변만 받고 피만 조금 뽑으면 되거든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서 다리가 가렵다면 이것은 신장이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리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다리가 붓는다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거나 소변 색깔이 탁하다거나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거나 하는 증상들 말이죠.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리 가려움이 계속되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리 가려움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발 가려움, 등 상부 가려움,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 이 세 가지 부위의 가려움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경고 신호들입니다.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려움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3주 규칙입니다.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 질환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과 연고만 바르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연고는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간이나 신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어서 가려운 거라면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고로 증상을 가리면서 시간만 보내다가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것이 바로 가려움 일기를 쓰는 겁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 하루 중 언제 가장 가려운지, 가려움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매일매일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손바닥이 가렵다면 오늘은 손바닥 가려움 강도 7점, 밤 11시에 가장 심함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가려움이 심하다거나 특정 행동 후에 가려움이 심해진다거나 하는 패턴 말이죠.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검사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의료진이 여러분의 증상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58세 정수진님은 이 가려움 일기 덕분에 조기에 간 질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진님은 손발 가려움을 한 달 동안 꼼꼼하게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을 보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극심해진다는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 정보 덕분에 간 기능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게 됐고 초기 간 질환을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은 증상을 얼마나 오래 기록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기록 같은 건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수첩이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뭐든 좋습니다. 가려움을 느낄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세 곳 규칙입니다. 손발, 등 상부, 정강이 이 세 곳 중에서 하나라도 가렵다면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중에서 두 곳 이상이 동시에 가렵다면 위험도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발도 가렵고 정강이도 가렵다면 간과 신장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등 상부도 가렵고 손발도 가렵다면 폐와 간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종합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혈액 검사로는 간 수치와 신장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소변 검사로는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부 초음파로는 간과 신장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고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한영희님은 손발과 정강이 두 곳이 동시에 가려워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도 높고 신장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였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영희님은 만약 한 곳만 가려웠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두 곳이 동시에 가려워서 걱정되어 검사를 받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곳 중에서 어디가 가장 자주 불편하신가요?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세 곳이든 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은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들입니다. 이 장기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며 간도 원활하게 해독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컵씩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물 한 컵을 마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간과 신장을 깨워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1세 윤기철님은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물을 일부러 적게 마셨대요. 그런데 정강이 가려움이 심해져서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윤기철님은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식단도 조절하시면서 신장 기능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마시고 계신가요? 커피나 차는 물로 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루에 5잔도 안 마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물 마시는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특히 수면 시간과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해독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뇌가 각성되어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용히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식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술, 커피, 매운 음식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몸속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술은 간에 직접적인 독성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도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견과류 같은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간과 신장을 보호해줍니다. 견과류도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54세 강민수님은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야식으로 매운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손발 가려움이 심해져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강민수님은 그때부터 술을 완전히 끊고 매운 음식도 피하면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고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어떤가요? 술 한잔 하실 계획이신가요? 매운 음식 드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5번째로 맨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정강이와 발목 가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맨발 걷기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의 여러 경혈점이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체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맨발로 걸어보세요. 집 안마루 바닥이든 아파트 복도든 가능하면 흙이나 잔디가 있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약간 아플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다리 부종도 줄어들고 가려움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몸속 염증이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려움 같은 증상들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하루에 5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나오도록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5분도 어렵겠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길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박명자님은 손발 가려움이 심하셨는데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던 겁니다. 박명자님께 심호흡과 명상을 권해드렸더니 꾸준히 실천하셨고 몇 달 후에는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혹시 그냥 참고만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산책이든 음악 감상이든 친구와의 대화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7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체력에 맞게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만 꾸준히 하셔도 치명적인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과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가려움 같은 불편한 증상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단순한 불편으로만 생각했던 가려움이 사실은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것은 간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고
등 상부가 가려운 것은 폐나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며 정강이와 발목이 가려운 것은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려움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보습제만 바르고 연고만 바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간경화로 진행되고 신부전으로 악화되고 폐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거나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도 좋아질 수 있고 신장 기능도 유지할 수 있으며 폐 질환도 초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주 규칙을 기억하세요.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가렵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세 곳 규칙을 기억하세요. 손발, 등 상부, 정강이 이 세 곳 중 하나라도 가렵다면 내부 장기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세 가지 기본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술과 매운 음식을 피하고 채소와 생선 위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 오늘 당장 드리고 싶은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가려움 일기를 쓰세요. 언제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진단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수첩이든 스마트폰이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가려움을 느낄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렵다면 내일 당장 검사 예약을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가렵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가려움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손발이 가렵거나 등이 가렵거나 다리가 가려운 증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